이재명 대통령은 또 인사로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. 다자 외교의 최전선으로 외교관 보직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이 주 유엔 대사에 이 분야의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물을 등용한 겁니다. 여기에 더해서 하필 발탁된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과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또다시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 최근 여야 대표회담에서 야당과의 상생, 협치를 그렇게 강조하고서도 정작 야당이 절대 안 된다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던 만취 음주운전 전과자죠. 최규진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임명도 강행했습니다. 먼저 이른바 수임료 인사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이 대통령이 주 유엔 대사로 낙점한 인물은 바로 이 차지훈 변호사입니다. 이 차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연수원 18기 동기고요. 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했습니다. 또 2020년에는요, 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아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이끌어냈습니다. 이 당시 이 대통령이 이 무죄 파기 환송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정치 생활이 사실상 끝나게 돼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존재하기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. 이런 점에서 차 내정자는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의 정치적 은인 중에 은인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요. 차 내정자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정부 요직에 이름을 올렸던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는 총 7명, 그리고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으로 따지면 총 9명에 달합니다. 문제는 차 내정자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등이 있지만 이 외교와 관련해 공개된 경력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겁니다. 다자 외교의 최전방 직책으로 꼽히는 주 유엔 대사를 맡기엔 부적절하다, 이런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테고요. 때문에 야당 등에서는 결국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비외교관 출신이 주 유엔 대사를 맡는 건요, 1990년 이후에 35년 만입니다. 통상적으로 주 유엔 대사, 외교관들 중에서도 아주 베테랑급들이 맡아왔던 그런 자리입니다. 네, 이 역대 주 유엔 대사를 살펴보면요, 거의 예외 없이 이 외교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외교관이 투입이 됐습니다.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유엔 내 갈등도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에 직결된 북핵 문제부터 그리고 각종 국제 안보 현안을 조율해야 하는 그런 자리인 만큼 이 주 유엔 대사 역할이 굉장히 막중합니다. 여기에 우리나라는요, 이달부터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어서 이 주 유엔 대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. 다른 대사들과 달리 주재국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당장 오는 23일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이 대통령 기조연설에 차 내정자가 동행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자신의 사건 변호인 출신의 변호사를 요직에 발탁을 했습니다. 외교 경험이 전무한 분입니다. 그런데 주 유엔 대사에 지금 발탁을 한 겁니다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 외교 경험이 전무한 부분들은 이번 인사에 있어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요. 사실상 차지훈 변호사, 그러니까 지금 주 유엔 대사로 임명된 내정자라고 해야 되나요? 이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이제 법률이나 사실 그 인권 문제들에 있어서는 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시민단체, 그다음에 민변에서도 국제 어떤 사회연대에서의 위원장 맡으면서 국제 분쟁 관련된 해결을 하는 또 변호업을 또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. 국제 분쟁 분야요? 국제 분쟁 분야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총괄해서 약점과 단점을 다 고려한 인사지 않았을까 싶고요. 물론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게 약점이 될 수 있죠. 이게 무슨 보훈성 인사 아니겠냐라는 것인데, 사실상 이분이 주 유엔 대사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쓰는 인재로서 좀 인사풀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들이 꽤 풍성하게 나와 있었던 인물이에요. 그래서 저는 주 유엔 대사에 대해서 외교 역량이 없는 부분은 조금 약점을 작용할 수 있으나 한번 일단은 임무를 맡겨놓고 제대로 하는지 본 다음에,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 이게 보훈성 인사였구나, 그때 가서 비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지금 서영주 패널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 차지훈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
차 변호사의 업무 분야, 그러니까 그 법무법인이 소개한 업무 분야를 봤더니요. 주요 업무 분야는 동남아, M&A, 국제중재, 국제소송 이렇게 지금 돼 있기는 합니다. 그런데 유엔 외교에서 지금 중재하고 소송을 하려면 국제재판소 같은 데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국제 분야를 다뤘다는 거를 지금 그 소속 업무법인에서 주요 업무 분야로 소개해 놓고 있기는 합니다.